안녕하세요. 여울 코미디의 코미디언 김윤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여울 코미디가 처음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 하는 라이브고요. 몇 번의 리허설을 거친 후에 이렇게 처음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는데 상당히 떨립니다. 긴장이 되고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녹화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현재 채팅창도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스트리밍 방송되고 있는 화면도 정확하게 송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그리고 치즈직에서도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울 코미디 채널의 코미디언 김윤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여울 코미디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해요. 저희 여울 코미디는 사막 같은 삶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을 추구하는 코미디 채널입니다.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 직장도 다녀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투자도 해야 되지, 또 연애도 해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지. 갖가지 사유들을 들여다 보면은 저희가 이 웃을 만한 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아픔이죠. 그런 현대인들의 아픔을 좀 치유하고 좀 웃으며 살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에도 바쁜 이 세상에서 좀 웃으면서 살자. 그리고 또 저는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코미디언으로서 인생을 살아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울 코미디라는 채널을 만들게 됐고요. 우리 여울 코미디는 이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를 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슬로건은 사막 같은 삶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 이 오프닝 화면에도 제가 띄워놨죠. 이게 여울 코미디의 슬로건이고 철학입니다. 왜 여울 코미디라고 이름을 지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몇 분 계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자세하게 다루는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울이라는 말이 우리 순 우리말이에요. 이제 급료를 만나서 소용돌이가 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여울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깊게 다뤄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직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여울 코미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제 일상이나 근황, 뭐 썰,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볼까 했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죠. 제가 방송 실수를 했네요. 처음에 이 화면을 띄워놓고서 여울 코미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방송 초짜다 보니까.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제부터 그랬죠. 일요일에는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밖이 추웠나 더웠나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은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하로 떨어진 날씨를 잘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침에 정말 추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추웠냐. 오늘 최하 온도가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뭐 지구 온난화다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추웠습니다. 정말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고 내일도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0도까지 떨어질 예정이네요. 끔찍합니다.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지 정말로 앞이 캄캄하게 막히는데요. 이 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남자들이 느끼는 추위 그리고 여자들이 느끼는 추위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자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남자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겨울을 날 때마다 남자들이 느끼는 이 추위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영하로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남자들은 그 추위의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 찬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면 이 남자들은 이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온몸이 얼어붙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어떻게 시감이 되냐? 이 의학적인 용어를 좀 빌려서 사용하자면 남자들은 고환이라는 생식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뽕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뽕알이 자, 얼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 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파가 닥친다거나 아니면 오늘과 같은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를 이렇게 남자들이 느끼게 되면 이 뽕알이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 꽝꽝 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녹아 있는 것도 아닌 약간 샤베트 같은 느낌으로 뽕알이 얼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성분들은 겨울에 한파가 닥치면 뽕알이 샤베트처럼 얼어버립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진짜입니다. 남성의 뽕알은 샤베트처럼 얼어요. 예,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한참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밥을 먹어야 된다거나 카페에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좀 실내 장소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히터나 난방기구를 틀어주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그래도 조금 가라앉습니다. 밖에 있었을 때보다. 그럴 때는 이 얼어있던 뽕알이 살짝 녹아내리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남자들은. 이렇게 주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남자들의 추위는 되게 이렇습니다. 이 뽕알이 어느 정도 얼었느냐, 어느 정도 녹았느냐에 따라서 실내 온도, 실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남성들에겐 있습니다. 제가 여성으로 살아보지는 않아서 여성분들은 얼마만큼의 추위를 느끼는지를 알지 못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출근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나가실 때 내복, 히트텍 이런 거 많이 입으시고 또 장갑, 귀마개 이런 거 꼭 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어요. 우리 수험생들 지금이 무슨 학년도죠? 2025학년도인가요? 제가 수능을 두 번 봤습니다.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수능을 이렇게 총 두 번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하면서 이제 수능을 두 번 보게 됐는데 그 지난주가 수능이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한 달보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9살인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 되는 20살이 될 텐데 이 20살이 되는 갓 성인, 갓 20살들에게 어떤 조언을 이 그나마 몇 년 살아본 20대 중후반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들로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남자친구들, 우리 남자 학생들, 우리 남학생들 이제 한두 달 뒤면 이제 성인이 될 텐데 성인이 되고 수능이 끝났으면 뭘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조언을 우리 여울 코미디에서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얻기 힘든 정보니까 좀 잘 받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빠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핸드폰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되게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할 텐데 이제 신입생이 되고 20살이 됐다라는 표식으로 우리 남학생들은 빠마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아주 인기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딱 이렇게 빠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일반적인 남학생들이랑은 좀 다르다. 나는 좀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염색을 이렇게 금색깔 염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20%의 학생은 탈색을 합니다. 금색깔, 노란 색깔로 탈색을 하는데 그때밖에 하지 못하는 머리니까 꼭 한번 탈색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20살 때 탈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파마 정도는 했는데 탈색을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핸드폰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능을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썼던 핸드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촌스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지방에 사는 학생들, 또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오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전에 썼던 핸드폰들은 너무 촌스러워서 서울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을 거예요. 서울역 입구에서 막습니다. 핸드폰이 신종 기종이 아니면 서울역에서 서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핸드폰을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10대에서 벗어나 20대에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바꾼다라는 건 되게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연락이나 이제 뭐 SNS 활동, 뭐 누군가는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에 핸드폰을 바꾸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핸드폰으로 바꾸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추천해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샤오미 핸드폰을 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기종이 샤오미입니다. 이 샤오미 핸드폰을 신종 핸드폰으로 바꿔서 주변 이제 학우들에게, 이제 대학교를 가서 주변 동기들에게, 나 핸드폰 바꿨다. 뭘로 바꿨냐? 되게 예뻐 보인다. 레드미 노트 13 샤오미 거다.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특별한 핸드폰을 가진 빠마를 하고 탈색한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맞아줄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하면은,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말 핑크핑크하고, 3월 달이 되면 이제 봄이 다가오죠. 이제 선배님들 혹은 누나들, 아니면 오빠들, 아니면 같은 동기들, 정말 예쁘고 정말 귀엽고 생글생글한 그런 캠퍼스 생활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메, 이런 뉴진스, 아이브, 이런 사람들을 좀 기대를 하겠죠. 아마 대학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선배들이 나를 반겨줄 거야, 이런 예쁘장한 동기들이 나랑 같이 캠퍼스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핸드폰도 샤오미로 바꿨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이제 오게 되면 대다수의 선배님이나 동기들은 뉴진스나 아이브가 아니라 린 자오밍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샤오미도 쓰니까 린 자오밍한테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시냐 한 번씩 물어보면서 헌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프닝이었고요. 우리 수능 보고 20살이 된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대학교 가서 캠퍼스 생활 잘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쌓다 보면 재미난 인생, 또 재미난 경험 많이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신압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12월이 되겠고, 추운 겨울, 또 한파가 다가오겠죠.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정말 사시나무 떠듯이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거든요. 이 겨울을 어떻게 나면 좋을지, 이 겨울 나기 이제 24년 2월부터 25년도 1월, 2월, 그리고 요새는 3월 또 4월 초까지도 추운 경우가 좀 있어요. 3월 말까지는, 중순이나 말까지는 꼭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겨울을 어떻게 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과 컨텐츠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은, 죄송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되게 애드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이 컨텐츠를 조금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프로그램 Freefor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같이 2024년 25년 시즌 겨울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24년, 25년 시즌 겨울나기. 되게 마인드맵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이 큰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열하면서 마인드맵을 그려나가듯이 이제 하는 컨텐츠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지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김윤환의 상상일지. 저희가 방송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조금 제목이나 이런 컨텐츠의 이런 내용, 제목 이런 거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김윤환의 상상일지. 첫 번째, 24년, 25년 시즌 겨울나기. 자,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 각자마다 겨울을 나는 방법이 있죠. 겨울을 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가지 테마를 좀 정하자면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지만 하나는 음식입니다. 이 겨울철 음식 빼놓을 수가 없죠. 음식. 여러분들은 겨울이 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나요? 저는 첫 번째로 귤입니다. 겨울철 하면은 귤이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MBTI가 INFJ입니다. I 같은 내향인들을 위해선 집에 틀어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귤 필수입니다.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것이 행복한 게 저희 같은 내향형 인간들이거든요. 귤이 빠질 수 없습니다. 자, 또 붕어빵이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벌써 사진부터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붕어빵 전문가분들은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친구는 슈크림이고 우측에 있는 친구는 팥이거든요. 여러분, 근본은 팥입니다. 여기 또 적어놔야지. 개인적으로 저희 여울 코미디 팬분들은 팥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픽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은 팥봉. 여러분 혹시 붕어빵에 대한 재미난 썰이 있거나 좀 재미난 일화가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인스타 여울 코미디 인스타로 DM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 컨텐츠가 토크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연, 썰 이런 거를 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붕어빵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보내주세요. 자, 다음 음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뎅, 어묵이라고도 하죠. 어묵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묵. 자, 아, 기가 막히죠. 벌써 이 뜨끈함이 사진에서 올라옵니다. 벌써 혈에 대었어요. 야, 제가 지금 저녁을 안 먹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배가 고프네요. 어묵. 아, 이 어묵에 대해서 전 재미난 썰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재미난 썰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추억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묵을 간장에 찍어 드십니까? 이 사진을 캡처하면 안 되겠네요. 이 사진 말고 쓰레기통으로 던지고 포장마차 어묵 간장.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포장마차 같은 이런 길거리에 포차로 이렇게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끔씩 이렇게 계시잖아요. 어묵을 찍어 먹는 방법이 이제 다양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간장이 있겠죠. 자, 이렇게 씁시다. 간장.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작거나 하면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좀 이동을 해야겠네요. 간장. 간장 찍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간장을 이렇게 찍어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이소에서 파는 분무기 있죠. 사진이 있나? 간장 분무기라고 쳐야겠네.
아, 여기 있네요. 근본적인 사진. 되게 포장마차에 가면은 어묵 찍어 드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한 99%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어묵 찍어 먹을 때 간장 찍어 먹는 방식 두 가지가 90%, 99%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는데, 정말로 특이하게도 제가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1% 정도는 이렇게 먹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묵을 간장에 찍어 먹지 않습니다. 뭐에 찍어 먹냐? 아,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전라도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은데, 저는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근본이죠. 여러분, 어묵은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게 아니라 초장에 찍어 드셔야 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본은 초장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도 두 개로 첨부하겠습니다. 아, 사진이 이게 아닌데 근데 초장 통이 있거든요. 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묵은 초장에 찍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묵을 잘못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어묵을 드신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냥 그냥 네모난 사각형을 드신 겁니다. 그냥 사각형을 드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본은 초장입니다. 일단 또 써놔야지. 채팅창에 뭔 초장이냐고 엥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제가 볼 때 저분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분들은 회도 초장에다 안 찍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상도인가 전라도인가 아무튼 그 바닷가 사람들 회를 초장에다 찍어 먹는다고 그러면은 아주 극혐을 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에뭔 초장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 사람이지 않을까. 입맛의 취향이. 저는 지역을 비하 발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울 코미디는 평화 지향적인 지역 발전을 추구합니다. 근본은 초장. 딱 쌓아드려야지. 야, 간장 지워버려야 돼. 간장 지우고 초장. 여러분 꼭 한번 어묵을 초장에 이 초장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법이 있어요. 잘 보이실려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묵이라고 하면은 초장을 이렇게 핫도그 모양으로,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초장을 발라서 드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전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전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라도 좋아합니다. 간장 왜 지워요? 초장이 근본이기 때문에 간장은 잠깐 뒤로 밀어둔 겁니다. 지우지 않았어요. 여기 간장 보이시죠? 자,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앞에 한 15m 거리? 15m 거리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분식집 이름까지 말해버리면 제 신상이 털리거나, 아니 신상이 뭐 털릴 것까지는 없겠지만 제 과거 내역들이 좀 털리거나 좀 그럴 장사하시는 사장님께도 좀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15m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면은 그 분식집 사장님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포장마차를 열어두신 것 같아요. 그냥 분식집 앞에다 포장마차를 같이 하신 거죠. 뭘 파셨냐? 붕어빵이랑 팥붕, 슈붕, 그리고 어묵 이렇게 파셨는데, 그분이 정말 저는 어묵의 근본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장도 간장이지만 저 초장통을 저렇게 해가지고 두셨거든요. 이렇게 싹 핫도그 모양으로 발라가지고 딱 먹으면 여러분 겨울이 녹습니다. 그곳은 겨울이 아니에요. 그곳은 겨울이 아닌 마치 남부 프랑스의 여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친구들이랑 이제 어묵이 그때 당시에 한 개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용돈도 별로 없잖아요. 제가 한 줄 용돈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 주에 2만 원도 안 썼던 것 같아요. 한 주에 2만 원 안 썼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용돈들이 다들 없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책도 사고 뭐 필요한 물품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것질할 돈이 가끔씩 없어지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 내기를 하죠.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오뎅을 사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한 판 지면은 한 개 사는 거. 그러니까 500원 빵이죠. 한 판 질 때마다. 아, 그때 추억이 납니다. 이 초장 찍어 먹는 어묵에 대해서는 그런 추억이 조금 있네요. 네,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좀 멀리 왔는데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또 어떤 테마가 좀 중요하냐, 겨울에. 여러분들은 겨울하면 어떤 테마가 좀 떠오르세요?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되고, 뭐 지금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겨울하면 또 떠오르는 테마가 옷입니다. 옷. 옷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겨울은 또 패션의 계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추위를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겨울 옷. 뭐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으시죠. 이렇게 이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사진을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이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옷을 꾸며 입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용적인 옷들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옷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쁜 옷이 있겠고, 실용성이 100% 좋은 그런 옷들이 있겠죠. 저는 겨울에 이런 옷을 입습니다. 겨울철엔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용적이게. 겨울에는 이렇게 입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까요? 채팅창이 난리가 났네요. 저도 오늘 패딩 샀어요. 핀터레스트에 있는 사진 같아요. 저는 예쁜 옷이 좋아요. 저는 예쁜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옷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김정은 패션 스타일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확대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네요. 자, 김정은의 옷을 보죠. 자, 저 부츠 보십시오. 발가락이나 무릎 아래까지는 절대 시릴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상당히 추워요. 여러분, 추위 중에 추위가 하얼빈 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방, 특히 뭐 북한 뭐 이런 쪽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추위와는 비교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은 저 발부터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이 가죽으로 보온성을 아주 높였다. 그 안에 아마 기모가 장착돼 있겠죠. 그리고 저이 포인트, 이 장갑인지 장갑이 없어서 동상에 걸린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지금 이 손 따뜻해 보이죠? 그리고 단추가 4개 달린 이 코트, 그리고 이 목덜미를 덮은 이 동물 털. 여러분들은 이 옷을 보실 때 이게 지금 옷의 전부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김정은이 입은 옷 중에 최고의 옷은 뱃살과 지방입니다. 이것도 옷의 일부예요. 대부분 이제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핏, 이 몸, 이 슬림하고 이 몸의 핏 자체가 패션이다라고 이렇게 추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자 오늘 핵심 주제가 뭐죠? 2425 시즌 겨울나기 옷, 패션은 뭐다? 핏은 뭐다? 내 몸, 체형. 이 김정은 이분도 이 겨울을 나는데 아주 특화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추워서 일부러 살을 찌우신 겁니다.
굳이 확대하지 말라는데 약간 빼도록 할게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 접힌 뱃살 보이시죠? 이것도 패션의 일부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이번 겨울을 쉽게 나시려면 살을 찌우십시오. 제가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살을 찌우려면 뭘 먹어야 되냐? 귤, 붕어빵, 어묵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이런 거 드시면 실용성이 100%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 다음은 내복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뭐 조금 내복으로 좀 웃기고 싶다, 뭐 내복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좀 찾으시겠지만 뭐 빨간 내복 뭐 이런 거 좀 생각하시겠죠. 근데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남자 유아 내복을 입습니다. 자, 보이시죠? 초상권이나 뭐 이런 게 좀 걸릴 수 있으니 얼굴은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내복 입지 마시고요. 유니클로에서 뭐 히트텍 이런 거보다 남성용 유아 내복을 입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논리적인 설명을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 유아 내복. 이게 왜 따뜻하냐? 첫 번째, 유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 만든다. 아주 근본적인 내용이죠. 아기들은 많이 약합니다. 겨울철에 감기를 걸리면 정말 열이 오르고 열이 너무 오르다 보면 이 장기 쪽이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옷 만드는 브랜드 아니면 내복 만드는 브랜드들이 특히 유아용 요복은 내복은 따뜻하게 만듭니다. 특히 유아용 내복은 따뜻하게 만들어요. 유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도 유아용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체격이 되게 왜소하고 작기 때문에 유아용 내복을 즐겨 입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즐겨 입지는 않는데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싶으면 이런 거 입으셔라. 이렇게 그냥 추천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입지는 않아요. 아, 채팅창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 열혈 팬이신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자, 두 번째. 왜 유아용 내복을 입어야 되냐? 이게 충청도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짬뿌탄 빛. 자, 이 짬뿌탄 핏이란 게 뭐냐? 여러분 제 셔츠를 보시면 약간 지금 널널하거나 약간 조금 공간이 있죠. 이거는 패션 용어를 잘 몰라서 뭐라고 표현하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간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큰 성인이 유아용 내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짤싹 달라붙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짤싹 달라붙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온성이 올라가죠. 보온성이 핏을 짬뿌하게 해줘야 돼요. 겨울철에 팍시하게 입고 그러면은 그 바람이 찬바람이 뭐 바지를 팍시하게 입는다. 그 사이로 찬바람 다 들어갑니다. 그 사이로 찬바람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자, 앞서 설명드렸죠? 샤베트 되는 겁니다. 뽕알이 샤베트가 돼버려요. 뽕알이 샤베트가 되지 않고 최소한 주시한 이 주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짬뿌한 핏을 입어주셔야 됩니다. 절대 바지 같은 경우에 널널하게 입지 마세요. 겨울철에 뽕아에 샤베트 됩니다. 짬뿌한 핏을 입어서 보온성을 올려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이 아주 난리예요. 팍시한 게 간지빛이에요. 저분은 남한 겨울만 느껴보신 분 같아요. 아까 그 전라도 경상도 무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남부지방에서 사셔서 예, 서울의 겨울을 잘 모르시는 분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유머입니다. 저희 여울 코미디는 유머 채널이기 때문에 유머로 받아들여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한 지 제가 지금 몇 분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머나 40분이 됐네. 저 이거 한 20분 하고서 넘어가려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거든요. 정말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복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겨울철에 나면은 좋을 거 뭐가 있는지 또 한 가지 테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겨울철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채팅창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겨울철 하면 무슨 테마가 생각나는지. 지금 음식 나왔고 옷 나왔습니다. 한 가지 테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완전 100% 애드리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쫑알 되세요? 맞습니다.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쫑알쫑알 거리는 거거든요. 에, 채팅창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자율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시 시청자 수가 2명이나 됐습니다. 조회수는 5명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치즈직에서는 뭐 시청하고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올라왔나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임의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테마 어떤 거가 좋을까? 여러분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주황 색깔로 해보도록 하죠. 주황 색깔 아니지? 자, 주황 색깔. 음, 네, 즉흥적으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테마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테마를 해야 좀 재밌게 나올까요? 겨울왕국? 잠시만요. 채팅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하면 겨울왕국. 딸기. 아, 딸기. 그래요. 딸기. 한번 해봅시다. 딸기에 관해서 이거는 음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딸기에 대한 썰을 풀 게 한 가지 좀 있거든요. 이렇게 방송 컨텐츠는 시청자들이랑 함께 만들어가는 걸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네. 자, 딸기. 여러분, 겨울철에 딸기 많이 드십시오. 겨울 딸기가 사실 제일 맛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사실 딸기라는 과일은 제철이 원래 봄입니다. 봄 과일인데 딸기를 이제 겨울철에 재배하는 까닭은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맛이 좋아요. 딸기는 열을 살짝 받고 익어가는 식물이고 과일인데 이제 겨울철에 히팅을 어떻게 하냐 영하인 날씨에서 그 전기나 이런 히팅 시스템 난방 시스템으로 온도를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비닐하우스를. 그래서 보시면 구 9세대 방식으로 하면은 비닐하우스를 2겹으로 만듭니다. 아,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그려보도록 하죠. 자, 딸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딸기를 9세대 방식에서는 어떻게 재배를 하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보시면 이 안에 있는 1차 비닐하우스 그리고 겉에 있는 게 2차 비닐하우스인데 그 2차 비닐하우스가 첫 번째로 이 한기를 좀 막아주고 1차 비닐하우스에서 보온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면서 온도를 아주 따뜻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내려가 보시면 딸기 농사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스마트팜이라고 이제 신세대 방식으로는 무슨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유리 플라스틱 뭐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신세대들 하우스는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처럼 농사를 지으세요. 스마트팜이고 이 안에서 이제 컴퓨터가 바람도 열고 이제 햇빛 들어올 시간이면 햇빛 열고 이제 물 필요하면 물 쏴주고 이렇게 신세대 방식으로 딸기를 재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먹어본 딸기는 대부분 9세대 방식으로 재배된 딸기겠죠. 제가 20살에 수능 끝나고 뭐랬냐 친구랑 딸기를 팔았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딸기를 팔았는데요. 어, 이 파워포인트를 조금 하면서 해보도록 할까요? 그 수능이 끝나고서 제가 딸기를 팔았습니다. 딸기를 어떻게 팔았냐? 그 당시 집에 남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타시다가 이제 안 타시는 옛날 차였는데 되게 막 타고 다니는 죄송합니다. 막 타고 다니는 옛날 차입니다. 딱 이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회색 레토나.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레토나가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레토나 아주 명차죠. 디자인 기가 막힙니다. 집에 레토나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 레토나를 타고서 제 고향이 부여거든요. 제 고향이 부여인데 그 논산에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논산 친구랑 부여 출신인 저랑 둘이서 제 집에 남아있는 레토나 차를 타고 논산에 있는 논산이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논산 딸기. 여러분 딸기는 모름지기 논산 딸기입니다. 논산 딸기 농장을 그냥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 딸기를 뗐어요. 현금을 주고. 딸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딸기는 그 사이즈랑 당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뉩니다. 상중하. 이제 아주 이제 주먹만한 딸기 이런 거는 이제 상딸기. 발음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작아지고 그래도 당도가 아주 괜찮은 이런 거는 중딸기. 그리고 아주 작은 거 대부분 냉동으로 가죠. 냉동으로 가는 한 이만한 딸기들이 하딸기라고 이제 급이 나뉩니다. 이제 하급은 농협 중앙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커다란 스티로폼에 핫딸기만 잔뜩 모아서 떨이로 파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 2kg 정도 되는 스티로폼에 핫딸기 가득 담으면 한 3,000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딸기를 살 때. 그 딸기, 핫딸기도 사고, 중딸기도 사고, 상딸기도 사고, 이런 걸 이제 공판장에서 직접 떼와가지고 저 레토나 뒤 트렁크에다가 실어서 레토나 트렁크 또 사진 하나 첨부해야지. 그렇죠. 이게 근본입니다, 여러분. 보죠. 레토나 뒤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딸기를 직접 팔았어요. 주로 누구한테 팔았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당시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끝난 직후였으니까 화학 선생님 기억에 남는 게 화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 친구들한테 좀 많이 팔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조금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일 많이 팔았던 거는 저 논산 딸기 중에 품급이 이제 상급인 딸기 2만 원 딸기. 이거 욕 같은데 너무 2만 원 딸기를 스티로폼에 해가지고 한 스티로폼에 한 2kg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한 5만 원씩 주고 팔았던 것 같아요. 두 개에 5만 원? 뭐 이 정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어, 장사를 총 한 달인가 두 달 정도를 했었는데 어, 매출이 그래도 한 70만 원, 6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영업 이익률이 한 10만 원 됐습니다. 왜냐면 저 레토나가 기름을 많이 잡아먹어요. 기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부여에서 출발해서 논산으로 갔다가 논산에서 딸기 떼와서 공주에서 팔았기 때문에 기름값으로 사실상 다 썼죠. 이익을.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친구랑 저랑 물건 이제 다 팔고 이제 70여 불만 번 거에서
뺄 거 빼고 이제 남아있는 이익을 반으로 갈랐더니 그 친구 5만 원, 저 5만 원. 한 이 정도 남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나았죠. 네, 딸기에 대한 추억은 그렇습니다. 겨울철의 딸기는 그런 추억이 있네요. 제가 한 가지 테마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로써 1부가 끝났고요. 2부부터는 제가 또 다른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이런 컨텐츠들이 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사이에 광고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2부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고 한 3분 내지 한 4분, 뭐 길어봐야 5분 그 이내에 제가 한번 돌아와서 2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울 코미디에서 광고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울 코미디 라이브 방송 아주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마다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사이에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할 텐데 그 광고 안에 어떤 광고가 됐든지 저 코미디언 김윤환이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든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든 아니면 광고주분들이 직접 제작하신 광고 영상을 틀든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여울 코미디 라이브 스트리밍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사이에 필요한 광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울 코미디 인스타 계정으로 DM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언제 시작하시냐 그러는데 기다리십시오.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저도 쉬는 시간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자, 잠시만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문득 그 생각을 못했어요. 유튜브랑 치즈직이 음소거가 돼 있나?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다행히도 음소거가 되어 있네요. 아이고, 에헤.
제가 귤을 까먹으려다가 지금 귤을 좀 흘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귤 까먹는 방송 여울 코미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새 귤 값이 많이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어메, 키보드에다 귤을 흘렸네. 에헤이, 계속 나오네. 아,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싸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귤 이렇게 까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까먹습니다. 까먹을 때 아예 다 발갑을 껴놓고서 먹습니다. 여울 코미디 팬들은 이렇게 드셔주세요. 저랑 가치관과 철학이 맞아야 재밌으니까 앞으로 귤 까드실 때 다 까드세요. 귤 까먹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부터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발음이 세네요.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저 혼자서 쫑알거리는 컨텐츠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제약이 많아서 그런데 그 두 번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 컨텐츠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혼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2부도 저 혼자 쫑알거리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참여 컨텐츠 무엇이냐? 저희 여울 코미디에서 제목대학원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90년대생들은 알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페이스북에서 유행했던 제목학원 기억하시나요? 우리 여울 코미디에서 그 내용을 그 정신을 승계받아서 제목 대학원 그 대학원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제목 학원이었기 때문에 학원 다니던 그런 학생들이 어느새 자라서 대학교도 가고 이젠 대학원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제목 학원에 다녔던 학원생들 다 잘 계시나요? 이제 여울 코미디의 제목 대학원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저희 제목대학원 같은 경우에 제 유튜브 채널 아우 죄송합니다. 귤 먹으니까 트림이 계속 나오는데 죄송해요. 저희 여울 코미디 유튜브 본 채널에 링크를 하나 걸어둘 예정입니다. 구글 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이버 게시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직 방식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 링크를 하나 걸어두면은 거기에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컨텐츠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제목도 올려주시고 제목학원이나 아니면 뭐 삼행시, 사행시 이런 N행시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제목대학원 대학원생을 모집을 할 예정인데 저희 대학원생 모집할 때 지원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사진을 보고 제목을 한번 달아주세요. 약간 기출문제 아니면은 모의고사 같은 개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저희 대학원생으로 모집을 할지 아니면 탈락을 할지 아니면 모두 다 수용을 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사진의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링크를 제가 생성하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문제 1번입니다. 지금 이 상황, 저 여자분과
저 흑인 래퍼분의 이 두 상황을 보고서 제목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죠?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았습니다. 느낌이 그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이게 사진이 뭐냐면 추수감사절 지난기죠? 16기인가요? 45대 대통령 때 45대 대통령 때 맞죠? 45대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 추수감사절 때 사진이거든요. 저게 아마 칠면조일 겁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조류예요. 칠면조일 것 같은데. 자, 저 칠면조와 트럼프 사진을 보고 제목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사진들이 아주 재미나죠?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원하시는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고요. 1번, 2번, 3번 모두 다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다 주실 때 가산점이 붙겠죠. 자, 여울 코미디 대표 코미디언으로서 저도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겠는데요. 자, 3번 문제 정답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 군사 보내주고 받은 거라고? 재밌죠? 저는 이런 코미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 군사 보내주고 받은 거라고? 야, 재밌죠? 채팅창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여울 코미디에서 제목대학원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컨텐츠 쫑알뽕알입니다. 이게 뭔 컨텐츠냐? 저 혼자 쫑알쫑알거리고 말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려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토크쇼 방식으로 게스트를 모셔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제약되는 상황이어서 저 혼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쫑알뽕알의 주제, 여울 코미디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여울 코미디 아주 난감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것도 애플에서 제공하는 프리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울 코미디 활성화 방안. 사실 저는 오늘 방송을 할 때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예 안 들어올 줄 알고 그냥 저 혼자 떠드는 방송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두 분이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울 코미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제가 처음 유튜브 계정 여울 코미디를 만들고 시작을 한 게 2024년 6월 24일인가 그럴 겁니다. 14일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얼핏 이런 거 하면은 저작권에 걸립니다. 자, 보죠. 어? 이거 개인정보인데 이런 거 들키면 안 되는데. 2024년 6월 10일이네요. 네. 2024년 6월 10일에 여울 코미디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개국. 여울 코미디 개국. 캡처 또 하나 해야지. 나름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좀 느려요. 근데 제가 성실한 편이 아니라는 거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여울 코미디가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23명.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23명의 이름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3명이 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계정 3개를 빼면은 한 20명 정도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구독자 23명. 아, 참담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죠. 여울 코미디는 긍정적인 방송, 사막 같은 삶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 여울 코미디. 지금은 23명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다른 모양을 써보죠. 별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롱폼. 좋은 퀄리티, 재미난 영상의 롱폼을 많이 양산을 하면은 좋을 텐데 그게 좀 어렵네요. 그리고 하나는 숏폼이 되겠죠. 숏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저희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라이브가 있죠. 라이브. 자, 색깔을 이 친구만 다르게 표시를 해주죠. 일단은 롱폼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컨텐츠 구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거 싫어하시던데, 특히나 제 주변 친구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플레이리스트. 아, 이게 사실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플레이리스트들이 대부분 이제 음악만 바뀌고 화면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화면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진부하고 지루하다. 그래서 음악에 맞는 영상을 같이 제공을 해서 영상에 맞춰서 음악도 어우러지는 코미디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플레이리스트인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플레이리스트, 그래봐야 두 번째에 만든 플레이리스트인데 사실상 테스트한 플레이리스트를 제외하면 그게 첫 번째 영상이었죠. 아우, 입에 개거품을 물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거 인천 어디지? 무슨 바다지? 저기 어디요? 아, 바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을왕리 해수욕장. 맞아요. 을왕리 해수욕장. 인천의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혼자 카메라 들고 생쇼를 하면서 막 권총 들고 막 차에다 대고 쏘고 막 이러면서 여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치만 그만큼 조회수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봐도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상의 퀄리티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촬영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촬영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재미난 모습들이 많이 담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치만 여울 코미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정말 유명한 플레이리스트 제작자, 컨텐츠를 만드는 코미디언이 되는 그날까지 플레이리스트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랬어요. 여름에 올리셨던 거 잘 올리셨다고, 아,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울 코미디가 성장하는 겁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플레이리스트는 목표는 한 달에 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게 좀 목표입니다. 처음 생각했던 거 그대로 음악이랑 영상이 어우러지는 코미디, 그거를 만들 예정이에요. 꾸준하게 만들 수 있기를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다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컨텐츠 쫑알 뽕알. 어휴 빡쇼를 날렸네요. 쫑알 뽕알. 이 컨텐츠는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저 혼자 떠들고 게스트들이랑 같이 떠들고 싶어하는 토크쇼 방송 같은 겁니다. 지금은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지만 이 라이브의 이 쫑알뽕알 부분만 똑 잘라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환빌딩. 아, 이거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재밌게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동산 중개법인에 잠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법인이라고 하면은 어렵게 말하면 중개법인이고 쉽게 말하면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빌딩, 토지, 뭐 상가 이런 것만 매매를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분위기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한 7개월, 8개월 정도 이제 군대 복무를 마치고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그쪽에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업계 분위기가 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 당사자가 되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아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만한 컨텐츠가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냐? 여러분들 혹시 회사가 그 회사 규모가 1층 지하부터 한 6층 정도 규모가 되는 좀 규모가 있는 사옥을 썼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삐라가 날아다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삐라가 날아다녔습니다. 그것도 그 회사 직원이 만든 직접 제작한 사내 뭐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그런 뉴스를 바탕으로 삐라를 한번 날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뭐 사실 보이스 피싱 업체랑도 되게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좀 재미난 컨텐츠들을 좀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컨텐츠가 바로 환빌딩이에요.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 거죠. 이제 김주환이라고 이제 그 빌딩 중개법인의 대표로서 이제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객들을 만나고 또 잘못 중개하고 중개 사고 내고 뭐 그런 좀 재미난 컨텐츠를 좀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좀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고안을 해본 컨텐츠는 석촌회관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살던 고향의 어떤 특정 지역의 지명입니다. 석촌이라는 곳이 돌멩이가 많았대요 옛날부터. 그래서 석촌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석촌이라는 그 지명을 쓰는 그 지명 다리를 건너서 이제 초등학교 가는 길에다 가다 보면은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그 고깃집 이름이 석촌회관이었습니다. 그 고깃집에서 이제 삼겹살, 뭐 오리, 주물럭 이런 거 구워 드시면서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좀 속된 말로 노가리 까는 장소죠. 이제 밥 먹으면서 그때 이제 충청도 말이 되게 구수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충청남도 농촌을 배경으로 한 뭐 토크 꽁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촌회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롱에서 나온 친구들의 쇼폼으로 그대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야 조금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롱을 숏으로 만들어서 조금 동영상의 개수를 늘려보고 그리고 구독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유입시키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생각한 쇼폼 아이디어 충청어라고 이제 요즘 쇼폼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한국말로 뭐 하는 말에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 뭐 영어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아, 뭐 slay girl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영어 알려주는 컨텐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표준어를 이제 충청도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예시는 못 보여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 코미디는 이렇게 활성화가 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건데 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방송하는 시간대도 아직 정하지를 못했고 제가 지금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집에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불을 살짝 걷으면 제 방입니다. 저 뒤에 보이시죠? 제가 방에서 이렇게 커튼 쳐놓고서 이불 쳐놓고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가족분들 막 이야기하는 시간에 방송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또 소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시간대가 시청자들이 좀 많이 유입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확한 시간대나 몇 월 뭐 몇 요일 뭐 이런 거에 대한 주기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주 5회 목표 주 5회 정도 방송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원본이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 원본을 이제 짜집기를 해서 롱폼에서 이제 쫑알뽕알도 만들고 이제 그것도 쇼폼으로도 만들고 할 예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울 코미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 1시간 16분이 되어 가는데요. 쉼 없이 말을 하다 보니 두서도 없었고 또 당황하고 좀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채팅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몇 분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채팅 달아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응원을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방송하고 코미디를 하는 코미디언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광고 조금 하고 인사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음. 예,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인사도 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 하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멘트를 좀 짜올 생각입니다. 좀 글을 작성을 해서 제가 평소 생각하는 바 혹은 응원하고 싶은 바들을 좀 글로 담아가지고 그거를 좀 발표를 해보는 식으로 마무리 멘트를 해볼까 좀 계획 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작성된 게 없어서 좀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지 아니면 살짝 시선을 피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동안에 영하의 날씨로 또 추운 날씨로 기분도 많이 울적해질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몸이 굳어가는 계절이 겨울인 것 같은데요. 그치만 차가운 날씨만큼 마음만큼은 따뜻해지기를 조금 바라보겠습니다. 웃음이 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하철을 지나가 보더라도 다들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뭐 인스타나 뭐 쇼핑몰이나 혹은 뭐 직장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자리가 없다 보니까 다들 서서 피곤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표정을 보면은 웃을 여력 없이 여유 없이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웃음을 드려보고자 또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드림으로써 좀 더 밝은 사회, 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보는 게 제가 코미디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사람 웃기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좀 성장을 해볼까 해요. 저희 여울 코미디의 생각과 철학에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또 치지직으로 또 다양한 걸로 구독을 해주시면서 또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은 미약하고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채널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더 커지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이브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 제목대학원 링크 만들어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아니면 내일 그 전에는 달아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링크 꼭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울 코미디에 들어오셔서 구독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이것으로써 여울 코미디 첫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로 안 띄웠네요, 이거를. 네, 유튜브 채널 링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유튜브 구독 제 채널에서 유튜브 구독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